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광복 72주년 기념 축사를 시작합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와 대일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되는데요. 네, 관련 내용 세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성우 건국대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일단 지금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이야기를 먼저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시찰을 하고 메시지를 내놨는데 좀 주목해 볼 것이 어쨌든 일단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전략사령관이라고 하는 것이 예. 실제로 핵심적으로 과거보다는 훨씬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괌에 포격을 하겠다, 준비를 완료하겠다. 그런 마지막 거의 데드라인에 임박한 어떤 시위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른 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틸러슨 장관, 매티슨 장관 간의 어떤 입장이 조금 미국에서도 나뉘는 것 같아요. 예. 국방장관은 여전히 어떤 그 선제 타격을 비롯해서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실 국무장관은 여전히 이것이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몰고 오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대화 그리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 뉴욕에서의 북한과 미국 간의 물밑 작업들, 조셉윤을 비롯해서 북한과의 관계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과 한국도 이 상황을 아주 위기 사태로 보는 건 분명한 겁니다. 네. 괌 주정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위기 사태를 보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북한 정권이 이 위기를 이렇게 전쟁으로 몰아가듯이 괌에 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정도의 수준에 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잠적 행보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라는 일각의 예측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보의 모습을 드러내는 행보를 보였음에도 아직 이런 예측은 유효하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괌 타격 발언으로 이제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몇 가지 점에서 북한이 실제로 네.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활용을 해서 괌을 타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능력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영상에서 그 4기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는 영상이 자주 나오죠. 네. 그거는 실전 배치된 스커드와 노동 계열의 미사일입니다. 지금 북한이 공언하고 있는 ICBM, IRBM은 다 개발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수단, 북극성 2형, 화성 12, 14는 모두 정상적인 발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각 발사라고 해서 고도를 높인 다음에 바로 떨어지는 시험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고각 발사가 더 어려운 재진입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사해서 탄두가 대기권에 진입을 할 때 40도에서 45도 각도로 목표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게 재진입하는 기술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진입한 이후에 목표물을 찾아가는 그 유도 기술이 매우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정상 발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4발을 동시에 괌을 타격한다는 건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두 번째, 만일에 일본이 울릉도 앞바다나 인천 앞바다에 ICBM을 쏘면 그건 전쟁행위죠. 만일에 실제로 북한이 IRBM을 괌으로 쏜다고 그러면 인근이라 하더라도 그건 전쟁으로 간주할 겁니다. 그건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김정은은 도발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특이하고 위험한 리더십을 활용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언을 했단 말입니다. 괌을 타격하겠다고.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가 굴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남아있는 방법은 ICBM을 정상적인 발사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괌은 아닙니다. 괌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또 하나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한국군을 상대로 도발을 하는 겁니다. DMZ나 NLL이 가장 주요한 대상 지역이 될 거고요. 그러나 그 경우에도 현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입장을 보수 정권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 도발을 하면 응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 경우에도 원점 타격이 불가능한, 원점 확인이 불가능한 또는 주체가 불분명한 우발적인 형태의 소규모 교전이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괌을 타격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긴장을 조성할 행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 지금 어쨌든 북한이 괌포위 사격 발언을 한 이후에 발언 수위가 미국은 상당히 높아지다가 어제는 일제히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까지 톤다운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오늘 김정은이 또 약간 조금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톤다운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저는 위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황은 과거의 역대 어떤 북한의 벼랑 끝젖을과는 차원이 다른 북한이 말과 행동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ICBM급 미사일을 발사를 성공을 했고 그리고 소형 핵탄두를 거기다 장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미국이 그렇게 정책적인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괌 쪽으로 발사를 한다면 북미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한국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양국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영토에 대해서 위협적인 발사, 도발을 하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여기에 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과 미국은 즉각적으로 전쟁 어떤 그런 상황으로 예. 돌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너무 라이브하게 보면 안 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북한은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미국과 북한의 그런 것과 차치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방위력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10시 정도부터 광복절 경축식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10시 22분 정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현장을 연결해서 생중계로 보도해 드릴 예정인데 여기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이 점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역대 대통령 주로 이제 전국 현안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얘기했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경축사는 상당히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거의 강복절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식민지 시대, 1919년부터 시작되는 예. 우리나라의 어떤 그 3.1운동 또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중심으로 이번 우리 해방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하는 역사적 어떤 진실성과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말하자면 북한 문제나 동북아 평화의 문제, 외교안보의 문제를 논의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 예.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공동대응대로 하지만 우리가 한일 간에 짚어야 될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다시 하자, 진실규명하자. 이런 논의 통해서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번 강복절 메시지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동북아 평화 구상에 대해서 예. 제재와 대화라는 양축을 가지고 앞으로 평화를 가져가겠다는 기본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것이야말로 어떤 역사적 정통성,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이다. 이러는 데 토대를 가지고 주로 기본축으로 대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큰 생각이 기조의 듭니다.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어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덤퍼드 의장을 만나서 사실상의 이 대북 메시지는 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무력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럼 오늘도 뭐 결국 그 기조로 갈 것 같은데 미국은 또 조금은 우리랑 다른 입장이잖아요. 이걸 지금 합을 어떻게 좀 맞춰봐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문제가 예, 한국과 미국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이해관계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서 끝이지만 한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첫째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을 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지 전쟁을 통해서거나 막대한 희생을 초래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해결돼야 되지만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거죠. 지금 사실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지금 한반도의 문제의 당사자이면서 북핵 위협의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은 한국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의견과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하겠다고 사실은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사태, 특히 무력 충돌이나 전쟁의 가능성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던포드
합참의장도 앞부분에 이제 경제 외교적인 해법을 제시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인 군사적 옵션이 옵션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예. 그건 우리가 동의할 수 없죠.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도 물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희박합니다. 도발은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러한 미국과 북한의 언급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불필요하게 지금 고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도 오늘 그렇다면 이 대북 메시지는 상당히 우리의 입장을 좀 강하게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쭉 대북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밝혔 것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알 수가 있듯이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의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이것은 이미 우리의 문제를 저는 떠났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문제가 돼 있고 특히 네. 북미 간의 어떤 갈등의 어떤 핵심적인 고리로 연결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북한이라는 제3세계 국가가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네. 이것은 미국의 수정헌법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미국이 제3자의 위협을 받을 때는 미국의 대통령은 즉시 이거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이 정말 북한이 괌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역할은 없다. 미국과 북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러 가지 평화 노선 그리고 대화의 필요성 이런 것도 네. 얘기하면서도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어제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할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국방이라는 예. 그런 강한 어떤 대국민 선언을 할 필요는 있고 이 국방에 대한 경각심을 대통령을 비롯한 온 국민이 같이 공유해야 될 시점이 저는 왔다고 보고 예. 물론 8.15라는 이런 역사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어떤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8.15 해방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사회의 태동의 출발을 우리가 맞이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